현재 부산은 잔뜩 흐린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밤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동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는 시기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게릴라성 호우가 자주 쏟아지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 밤까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5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는 사라졌지만 해안가에 위치한 부산은 비교적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은 편인데요. 모레까지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겠고요. 아직까지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후에는 대기질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에 남아있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25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9도, 양산은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남해상과 동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목요일인 모레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예년 수준과 비슷한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900선대로 주저앉으면서 요즘 주식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에 주식 투자 정보 서비스에 가입을 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손실만 본 사례가 허다했고 거액의 해지 수수료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직장인 A씨는 투자 자문업체로부터 주식 투자 정보를 서비스 받기로 하고 연회비 350만 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손실만 입게 되자 A씨는 업체 측에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해지 수수료 30%와 2달치 일일 이용료 300만 원을 청구하며 돌려줄 돈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전문가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십만 원씩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고 가입자 의사와 상관없이 수백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식 투자 자문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 170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433건으로 집계돼 2.5배나 급증했습니다. 고수익 보장, 할인 프로모션 이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 또 소비자께서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업체들은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투자 자문이나 컨설팅, 인베스트, 스탁 등의 상호를 내걸고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금융당국은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폐업한 뒤 간판만 바꿔 달고 새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지난 6월 부산 MBC가 고발한 무면허 피부과 가짜 의사가 최근 구속되고 함께 일했던 진짜 의사들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MBC는 지자체 허술한 관리 감독 탓에 가짜 의사의 무면허 시술을 예방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피해자 집단 소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10년 동안 의사 가운을 입고 진짜 의사 행세를 한 일명 홍 원장. 홍 씨는 2016년 자신의 병원을 만들기 위해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개설했습니다. 의료생협은 취약계층의 의료복지를 위해 의사 개인이나 의료법인 이외에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조합원 상당수가 홍 씨 측이 조합비를 대신 내주고 이름만 빌려준 속칭 유령 조합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인가 취소 대상입니다. 해마다 의료생협을 점검해 재인가를 내주던 부산시의 감시망이 부실했던 것. 의료생협에서 보내오는 서류만 검토하고 재승인 도장을 찍어주는 탁상 행정이 원인이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이거를 조사할 때 이분이 진짜인지 진짜 이 주민등록 번호에 이분이 맞는지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의 생협병원 감독 책임이 있는 해운대구 역시 2년 전 무면허 가짜 의사에 대한 시민 제보를 놓치거나 올해 초엔 병원에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무면허 피부과를 다녀간 환자는 4,500여 명. 피해자들은 가짜 의사 홍 원장과 함께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의 부실한 어떤 관리 감독이 이 사태를 더욱더 키워왔다는 것이죠. 이 책임을 추궁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이겨내야만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과도한 시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100여 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들은 이르면 이달 말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에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재검증 판증위원회 설명회가 내일로 확정됐다는 소식 실려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와 경북 등 관련 지자체와 국토교통부도 함께 참석해 재검증 방향에 머리를 맞대는데요. 총리실은 판증위원회 구성 원칙과 인원, 조사 범위 등 전반적인 계획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면 기사에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돼 내년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을 것이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7월이 되면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보다 13만 5천여 명이 더 많아집니다. 인구 격차는 해마다 벌어져서 2030년이 되면 100만 명, 2040년이 되면 145만 명이 차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 의원은 현재 수도권 중심 체제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과감한 균형 발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일면 머릿 기사에 부전 마산 복선 전철 배차 간격을 확 줄이자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준고속 열차만 운행하면 배차 시간이 90분에 달해 대중교통 기능을 할 수 없는 만큼 운행 횟수가 많은 전동 열차를 투입하자는 건데요. 다만 국토부는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전동열차 투입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만나보시죠. 수영구 밀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를 개발하자는 논의가 또다시 중단됐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방치된 땅인데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119 안전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설명회까지 열었지만 부산시는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주민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부산시가 직접 시행 개발을 할지 민간 투자를 받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고리원전 주변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원전은 1급 국가보안시설이지만 이런 무단 비행 물체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보안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밤 고리원전 주변 상공에 비행 물체가 여러 대 나타났습니다. 원전 청원경찰의 신고로 군경이 출동했지만 비행체들은 금세 모습을 감췄습니다. 비행체는 원전 주변을 1시간 가까이 맴돈 뒤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정체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1급 국가보안시설, 원전 주변 3.6km 이내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고 18km 이내는 비행 제한 구역입니다. 드론을 띄우기 위해선 각각 국방부와 지방항공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 금지 구역의 드론 영상을 검색해봤습니다. 시민들이 촬영한 원전 주변 영상이 바로 나옵니다. 허가를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울타리 안에 내부 쪽 경비를 맡고 있고 그다음에 그 상공 쪽은 아무래도 군하고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레이더에서도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 레이더... 최근 4년 동안 고리원전 주변에서 드론 무단 비행으로 확인된 것은 4차례. 그나마도 드론을 추적해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뿐입니다. 신고하라고 걸린다고 이거 낼 수 있다 하고 막 일방송만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방송 많이 하나요? 아니, 평소에는 안 했어요. 드론 때문에 처음 했어요. 한국수력원자력은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마음만 먹으면 뚫리는 원자력 발전소의 하늘을 두고 원전 보안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이 의회와 고성과 막말로 설전을 벌이다 본회의가 파행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오교석 기장군수와 기장군의회 얘긴데요. 이게 도대체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앙대로 1001 조재현 기자입니다. 기장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군정 질문에 나선 우성빈 의원이 의원 5분 발언이 군보 편집회의에서 삭제되는 통편집이 됐다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이 군보 편집회의에서 통편집이 됐습니다.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뒤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혹시 군수님 지시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 부서 또는 편집회의를 주관하는 분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어째 독자적입니까? 회의체지. 담당 국장을 불러내려 하지만 이번에는 오군수가 자신이 답변하겠다고 버팁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를 이 자리에 내세우지 마세요. 정중히 부탁합니다.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장난치는 겁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나라가라 이게 장난치는 거야? 오군수는 사과를 요구하며 의회가 끝날 때까지 고성을 질렀고 사과하십시오. 결국 기장군 의회는 질의가 중단되는 파행 끝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기로 하고 의회를 폐회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정화조 시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오는 2025년까지 부산 지역 학교 448곳에 분류식 하수관을 설치하기로 협약을 맺은 건데 사업비만 1,085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시내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율은 62%, 학교 정화조의 배수설비 정비율은 34%에 불과한 상황. 아직도 상당수의 지역에서 빗물과 분뇨 호수가 하나의 관로를 통해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폭우만 왔다 하면 분뇨 호수가 하천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함유식 하수관로를 하루빨리 분류식 하수관로로 바꾸는 사업이 시급합니다. 부산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단체 지도자들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등 3대 종교단체는 지난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협약을 맺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불교 연합회장과 기독교 총연합회장, 그리고 천주교 부산교구장이 참석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들 종단은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청소년 시설 등을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혼인 광자를 개설해왔던 터라 부산시는 이번 협약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중앙대로 1001 조재영입니다. 수백 년간 바닷속에서 잠자던 난파선과 그 속에 숨어있던 도자기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나라 수중고고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색적인 전시회를 정세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1976년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14세기 중국 원나라 시대의 청자 모란무늬 꽃병입니다. 수백 년간 바닷물 속에 잠겨 있었어도 변하지 않은 영롱한 자태가 그저 신비롭기만 합니다. 13세기 중국으로 가던 청자 꽃무늬 매병입니다. 맑은 유색의 전형적인 고려 청자로 주로 꿀을 저장하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 수중고고학 40여 년의 역사가 한자리에서 공개됩니다. 부산시립박물관이 기획한 특별전에는 신안과 마도 등 서해 앞바다에서 발굴된 유물 480여 점이 신묘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연이 준 혜택이죠. 바로 이 도자기와 그 유물들 위로 바다의 갯벌이 위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그 갯벌의 힘으로 600년, 1000년을 견뎌온 것이죠. 5개의 주제별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난파선의 발굴 과정에서부터 그 속에 감춰졌던 도자기, 그리고 과거 뱃사람들의 생활상 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부산이 해양 수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우리 바닷길이라는 게 얼마만큼 당시에 물류의 대동맥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부산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이 유물들은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시민들이 해양문화유산의 가치와 수중고고학의 성과를 동시에 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 나무에 말벌집이 달려있다는 주민 신고가 119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됐습니다. 소방구조대는 화염방사기와 스프레이 등의 장비를 사용해 벌집을 제거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벌쏘임 사고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벌집을 발견하면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부산 진구 부전동의 한 노래두점 주방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요리를 하던 종업원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주방 후드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스레인지에서 튀김 요리를 하던 중 폭발음이 나며 불이 치솟았다는 종업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은 이전과 동일한 메가줄당 2.0349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용역사에서 제출한 비용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공급 비용에 도매 요금을 합쳐서 결정됩니다. 부산도시공사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3개 관광시설 용지의 개발 사업자 공모 결과 대상 용지 모두 참가업체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대상 가운데 트렌디타운과 유스타운은 통합 개발 사업자를 우선 고려한 결과 사전 참가 신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신청했고 문화예술타운 사업에도 복수의 컨소시엄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 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협약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항 일대가 내년부터 배출 규제 해역과 저속 운항 해역으로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을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항에선 선박 연료유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0.1% 이하로 낮춰야 하며 선박 운항 속도를 시속 22km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선사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정박 중인 배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지역축제 11건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2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 회계 처리 부적정, 보조금 교부와 정산 검사 부적정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물품관리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모든 축제를 통합 조정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동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더위가 점차 누그러지는 시기에는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게릴라성 호우가 자주 쏟아지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번 비는 모레 밤까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25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는 사라졌지만 해안가에 위치한 부산은 비교적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은 편인데요. 모레까지 비가 내리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사라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겠고요. 아직까지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후에는 대기질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경남 일부 지역에 남아있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25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9도, 양산은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지만 남해상과 동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목요일인 모레까지 꽤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도 예년 수준과 비슷한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